스크롤 매직 사이트에서 스크롤을 내려보고 있는데 난 분명히 스크롤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화면을 이동을 안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있고요. 분명히 오른쪽에는 스크롤 양이 이렇게 먹고 있어요. 자, 이 사이트 안에는 사실 예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려와 보면 여기 스크롤 매직을 배우려면 check out the examples 해서 예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법은 다큐멘테이션에 있을 테고 일단 예제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건 효과를 보면 베이직의 스티키 엘리먼츠라는 녀석입니다. 얘 말고도 지금 베이직 어드밴스드 엑스퍼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제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서 하나 SVG 드로잉 같은 거 이렇게 스크롤 할 때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 있거든요. 네. 저건 우리가 SVG 애니메이션 할 때 스트로크의 대시 어레이와 스트로크의 옵셋 값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봤었습니다. 저건 뭐 우리도 구현을 해봤던 건데 베이직에서 키 엘리먼트 보고 있습니다. 심플 피닝이군요. 심플 피닝이라는 예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잘 보시면 제가 스크롤을 할 때 이때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다가 지금 다른 내용들은 위로 올라가는데 채만 가만히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도 쟤는 아예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주목하고 구현을 해본 건 얘입니다. 얘를 구현해봤고요. 완료본을 저도 보면 좀 전에 요 녀석을 참조해서 제가 구현한 거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스티키를 해보면 초거 스티키 엘리먼트가 이렇게 고정돼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저걸 만들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크롤 매직 사이트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고정이 되고 다시 풀릴까? 자, 고정이 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포지션으로 합니다. 포지션으로 해서 얘가 픽스드인데 픽스드로 되어 있다가 다시금 얘가 원래 포지션 뭐 스태틱이든 렐러티브든 바뀌는 걸 거예요. 요소 검사를 해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걸 우리 예제에도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볼게요. 이걸 파악해야 그걸 우리가 순수하게 CSS와 스크립트로 짤 수 있단 말이죠. Stay where you are 라고 되어 있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얘가 누구냐면 ID pin 1입니다. pin 1인데 핵심은 지금 얘한테 보면 분명히 지금 픽스드가 있어요. 픽스드가 있고 다시 올리면 렐러티브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스크롤이 다시 줄어들어도 원래 자리로 와서 렐러티브로 바뀌고 또 언제도 제가 바뀌냐면 내려서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다른 애들과 같이 움직일 때 이때도 렐러티브로 바뀌어요. 두 군데 케이스에서 얘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정한 스크롤 양보다 많이 해서 얘가 화면에 나올 즈음에 그때 한번 픽스드로 바뀌고 스크롤을 해서 일정 스크롤이 더 지나가면 그러면 다시 다른 내용들이 올라와야 되니까 얘가 마냥 픽스 돼 있을 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다시 렐러티브로 해서 원래 자리에 있도록 그래서 스크롤과 같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 개의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스크롤 양보다 많을 때 고정되고 또 스크롤 양보가 많을 때 고정되는 거 플러스 고정됐다가 더 스크롤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언제 복원을 해줘야 되냐면 스크롤 양이 내가 지정한 양보다 스크롤 양이 지정값보다 적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복원을 해줘야 합니다. 자, 요거는 파악을 했고 그리고 고정과 복원하는 거는 포지션으로 하고 있었죠. 포지션이 픽스드가 됐다가 다시 얘가 렐러티브로 됐다가 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얘만 보고 스케트를 짜면 실패합니다. 이 녀석 요게 핵심이 아니라 어디에 핵심이냐면 얘의 부모한테 핵심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의 부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의 부모, 지금 아무것도 효과가 일어나기 전 상태야. 얘의 부모에 가보면 부모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얘의
패딩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 패딩이 없고 이건 마진이에요. 마진 어디 있어? 네, 마진이 위 아래 25가 있습니다. 이건 위 아래 마진이 25가 있는 거고 지금 패딩이 이 요소의 안쪽의 여백이죠. 예, 아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실체를 품고 있는 이 부모가 이 부모의 아래쪽에 내부의 공간이 300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잡히는 크기는 어쨌든 350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높이가 잡히고 있는 거죠. 자, 스크롤 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는 안에 있던 ID 핀을 고정하는 게 일어납니다. 픽스드로 바뀌어요. 근데 걔만 픽스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스크롤 한번 해볼게요. 주목할 건 얘의 패딩 값이 바뀝니다. 스크롤 할 때. 자, 고정을 했어요. 고정이 된 순간부터 위에 패딩이 늘어났습니다. 아래 패딩은 줄고요. 다 내려왔을 때는 패딩이 어떻게 됐냐면 위에가 300이고 패딩 탑이 300이 됐어요. 그리고 아래가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얘가 가지고 있던 원래 높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이 350이라는 높이 요 트리거 되는 시점에서 얘가 고정되는 시점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스크롤이 생기죠. 스크롤이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생길 때 얘가 가지고 있던 원래 높이만큼 스크롤이 더 생기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를 다시 렐러티브로 바꿉니다. 그러면 얘가 왜 이해 아니냐? 패딩 탑이 생겼거든요. 원래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패딩이 어디 있었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아래쪽에 있었는데 스크롤 하면서 패딩을 조금씩 바꿔서 여기 줄인 거를 여기로 올려주고 여기 줄인 걸 여기 올려주고 여기 줄인 걸 여기 올려주면서 얘 고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를 보면 저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아예 패딩이 바뀌게 했어요. 바뀌게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패딩이 바뀌진 않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값이 조금 바뀌다가 말았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고정돼 있는 건 이게 고정돼 있는 건 얘한테 픽스드가 있거든요. 이 안에 녀석한테 픽스돼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정한 값에 도달을 하면 즉 이 높이 350이라는 높이만큼 스크롤이 더 생기면 여기까지는 스크롤량이 1000이어서 만약에 여기에 그냥 생각하기 쉽게 여기에 고정되는 시점에 스크롤량이 10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000보다 350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얘 크기가 있으니까. 저 실체의 크기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얘는 350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350의 높이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높이보다 더하면 이제 딸려 올라가게끔 얘를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건 그러니까 스크롤 할 때 부모 요소의 패딩 값을 변경해야 된다. 아래에 있던 패딩을 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얘가 만약에 이 패딩 값을 조절하지 않고 이것들을 다시 그냥 렐러티브 놓지 않습니까? 얘 여기 안 있습니다. 얘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어 버려요. 지금 여기 있던 패딩을 없애버리면 지금 얘한테 패딩이 있었지 않습니까? 패딩 탑을 없애버리면 저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순간 확 위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피하려고 아래쪽에 패딩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패딩을 다시 주는 겁니다. 위쪽에 생기도록. 요걸 피하려고. 요 타이밍에 얘가 휙 올라가는 거를 피하려고.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패딩 값을 조절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스크롤에 따라서 패딩 값을 조절해서 얘가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고정을 할 때요. 얘를 고정할 때 어느 위치에 고정을 할 거냐. 고정을 한다는 건 픽스를 한다는 얘기고 픽스를 한다는 얘기는 레프트가 탑과 최소 이 두 개는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얘 위치가 틀어집니다. 고정값을 안 주고 위치가 틀어지는 걸 볼 거고요. 그거를 수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HTML 만들어 봅시다. 스티키 엘리먼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인덱스 HTML이라고 만들게요. 그러면 해당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겠습니다. 스티키 엘리먼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인덱스 HTML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기본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계 요소를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좀 전에 한 것처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하시는 걸 지금 쓰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예제를 잘 참조해서 활용하시고요. 이거 말고도 난 이 페이지에서 여러 군데에다가 이 효과를 넣겠다. 그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고요. 그냥 스크롤 매직 라이브러리 쓰십시오. 한번 지금 작성해보면 아실 거예요. 코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에다가 여러 요소에다가 적용을 하려면 라이브러리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 개 있으면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 있으면 시도해 볼만 하고요. 자, 그래서 제목은 있어야지. 스티키 엘리먼트. 스크롤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섹션을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4개만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섹션 구분이 되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줬고 세 번째 섹션에다가 고정될 요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겟이 있고요. 아까 부모 패딩이 있던 부모를 지금 만든 거고요. 그 안에 실제로 움직일 컨텐츠 만들어 볼게요. 이게 실제로 고정이 될 하나뿐이 안 할 건데 고정이 될 요소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CSS에서 간단하게 얘들의 높이가 잡힐 수 있도록 CSS를 잡아볼게요. 실제로 여러분 컨텐츠는 안에 내용들이 뭐 빡빡이 있을 거니까 높이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예시로 하는 거니까 안에 내용이 제목 하나뿐이 없으니까요. 높이를 줄 거예요. CSS도 뭐 그닥 많이 할 거 없으니까요. 헤드와 헤드 사이 안에서 스타일을 작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의 높이를 줄까 해요. 구분이 좀 잘 되게끔 섹션들마다 배경을 좀 줄게요. 짝수마다 배경을 제가 살짝 줘서 구분을 해줬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볼까요? 네, 2분? 홀수마다 홀수? 이게 첫째가 아니라서 얘가 둘째라서 짝수인데도 얘가 됐구나. 자, 지금 저는 전 짝수마다 하려고 했었는데 nth 오브 타입으로 바꿀게요. 그럼 같은 종들끼리 중에서 짝수 번째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있고요. 이 엘리먼트 스타일을 간략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엘리먼트는 아까 원료본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있도록 스타일을 잡아볼게요. 그게 타겟 안에 컨텐트죠. 클래스명 타겟 안에 컨텐트에다가 너비를 주고요. 화면의 가운데 있으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경을 좀 주고 안에 글씨 색깔도 설정을 할게요. 높이도 줘야 되겠구나. 높이도 이렇게 줍시다. CSS 조금 바꿀게요. 여기는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100%를 쓴다라고 하고요. 부모인 타겟에 가서 너비를 500 주고 화면의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것도 부모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겟에 아까 우리가 봤던 얘를 봤을 때 이 부모한테 스크롤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얘한테 패딩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아래 패딩이. 저도 똑같이 한번 패딩을 줘볼게요. 얘한테 패딩 바텀에서 300 픽셀 정도 줘보겠습니다. 다시 원료본을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요소 검사를 해보면요. 요소 검사를 해보면 자, 타겟의 아래쪽에 패딩이 300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한테 너비 주고 화면의 가운데 있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저 상태. 자, 일단은 아까 우리가 샘플에서 확인한 거에 맞춰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볼게요. 초반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정한 값보다 많으면 쟤를 고정하자. 누구를 고정한다고요? 얘를 고정합니다. 요거. 타겟의 컨텐트를 고정할 거예요. 타겟을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얘를 고정하는 거예요. 자, 스크립트는 짧으니까 아니지 뭐 별도의 문서 안 만들고 여기다 만들게요. 스크립트. 우린 jQuery 문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jQuery를 로드합시다. code jQuery.com 최신 버전의 미니파이드 주소 복사해 왔고요. 자, 이 상태. 자, 스크립트를 작성할 건데요. 자, 아까 우리가 해야 될 걸 메모장에다 간단하게 적어 봤단 말이죠. 그럼 변수를 누굴 잡아야 될지 확인해 봅시다. 지정한 스크롤량 값보다 많으면 누구를 얘를 고정하겠대요. 요거. 그리고 아까 부모의 패딩 값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바꿀 건 아니지만 부모도 그러니까 변수로 지정을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부모 타겟을 먼저 잡을게요.
타겟을 타겟에서 변수로 잡고 그다음에 그거 안에 컨텐트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고정을 할 녀석 타겟의 컨텐트는 타겟 안에서 find해서 클래스명 컨텐트를 변수로 지정하면 되겠죠. 일단 이 두 개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일단은 얘가 고정이 된대요. 언제 고정이 된다라고 하냐면 스크롤량이 내가 지정한 것보다 많으면. 네, 이 지정값도요. 지정값도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겠냐면 얘가 상단에 이렇게 와서 어디쯤에서 고정할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쯤에 고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한테다가 픽스들을 주고 탑값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너는 위에서 어느 정도에 떠져 있어라고 해서 탑값을 줘야 되고 왼쪽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 해서 레프트 값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애초에 지금 이제 변수 지정할 거지만 지금 안 하고 했을 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가 지금 이 녀석이 하면서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타이밍을 그냥 수동으로 잡는 것보다는 이 섹션 3가 화면 상단에 떨어진 거리 그 거리가 만약에 1000이라고 한다면 이게 500이고 얘가 500이니까 한 1000쯤 되겠지? 1000보다 많다라고 하면 요 타이밍이에요. 저 땐 고정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전 한 여기쯤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00보다 이 거리 뺀 거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얘의 부모인 얘의 부모 이 타겟 요 타겟이 화면 상단에서 원래 얼마큼 떠져 있었는데 여기 저 위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jQuery에서 요소가 화면 상단에 떠진 거리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네요. 타겟이 화면 상단에서 떠진 거리 우리가 옵셋 값으로 구해올 거니까 OST라고 하고 클래스 변수명 타겟이 화면 상단에서 떠진 거리 옵셋 탑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리를 구해 5점. 자, 그러면 이제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스크롤이 생기면 우리가 지정한 값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다가 타겟 컨텐트한테 픽스들을 주자라는 거예요. 일단 쉽게 생각했을 때 요거를 할 거예요.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일단 현재 스크롤 양을 변수로 현재 current 스크롤량 sct라고 할게요. 그러면 스크롤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은 this로 받을 수 있겠고 얘의 스크롤 t 대문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돼 있다는 거. 자, 저 스크롤 양이 이제 current sct에 찍힐 거고 그러면 if문을 작성을 해서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거짓이라고 한다면 큰 구절을 먼저 잡죠. 자, 조건은 스크롤 양이 누구? 타겟 OST에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많다면 타겟 OST는 아마 1000 몇 정도 될 거예요. 콘솔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타겟 OST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콘솔을 보면 57번에 잘못됐대요. 57번에 아직 안 써서 그런 거 아니니 너? 네, 이건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지금 보면 1177이에요. 그럼 1177이라는 녀석은 여기 이 스티키 엘리먼트의 부모가 화면 상단에 떠진 거리입니다. 그러면 저거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이 타이밍이에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500 뺀 거보다 라고 해볼게요. 거기에서 500 정도 여기에서 500 아니 400 정도 뺀다라고 할게요. 그거보다 많다면이라고 해서 조건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current sct가 뭐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 타겟의 OST에서 400 뺀 거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한테다가 타겟의 컨텐트인 얘한테다가 픽스들을 해주자. 얘의 CSS 속성 중에 포지션의 값을 픽스드로 바꾸자. 문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다. 다시 스크롤을 줄였다 라고 한다면 얘의 포지션을 원래 값으로 relative로 바꾸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는다는 relative로 바꾸자 라고 했어요. 안 되는 상황을 일부러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스크롤을 줄이면 나타납니다. 지금 스크롤을 내려서 우리가 지정한 값보다 많아지면 그때 지금 어디 있는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왜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저 녀석이 화면 밖으로 나갔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사를 해볼까요? 지금 쟤는 어디 있을까요? 검사를 해봅니다. 검사해서 타겟은 멀쩡히 잘 있는데 타겟 안에 픽스되어 있는 녀석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저기 있는 건 위치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left와 탑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탑값을 줘볼게요. 아까 우리가 타이밍을 몇으로 했냐면 얘가 꼴딱 넘어가는 여기서 여기였는데 거기서 400 뺀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는 400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위에다 고정할 거니까 얘의 탑값을 400이라고 지정을 해야 합니다. CSS 속성에서 포지션 말고도 여기 이제 여러 개 쓸 거니까 엔터 해서 써볼게요. 포지션만 픽스드를 하면 답이 아니라 탑값을 줘야 됩니다. 400 픽셀을 줘볼게요. 이러고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스크롤하면 고정돼 있죠? 네, 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한 게 너비가 희한하게 잡힙니다. 너비가 왜 저렇게 잡힐까를 볼게요. 너비가 지금 906이나 잡혀요. 원래는 얘가 어디 안에 있었어요? 타겟 안에 있어서 타겟 500의 너비 안에서 부모가 만들어준 500의 너비 안에서 위드 100%다 쓰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얘가 고피가 풀렸거든요. 픽스드에서 얘가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 녀석이 돼버렸어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는 녀석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화면의 크기가 바디 화면의 크기가 지금 890 여기에 양쪽에 패딩까지 더해서는 906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즉 이 너비의 100%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높이를 다시 지정해 줘야 돼요. 아니 너비를 지정해 줘야 되고 레프트 값도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움직이면 제 레프트 값이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다시 잡아줘야 돼요. 즉 얘한테 원래 있던 위치에 있게 하려면 너비와 레프트 값을 줘야 됩니다. 원래 얘한테 픽스드가 있기 전에 너비와 레프트 값을 줘야 돼요. 너비는 부모의 너비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부모의 너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부모가 지금 누구냐면 타겟이에요. 타겟의 너비를 그래서 변수로 잡아야 됩니다. 변수 위에서 또 잡을게요. 타겟의 너비 width라고 해볼게요. jQuery에서 요소의 너비는 outer width 하면 알맹이의 크기, 그렇죠? 알맹이의 크기에서 width 잡을게요. 또 뭐도 알아야 된답니까? 이제 너비는 확인을 해줬고 너비만 일단 줄게요. 그리고 얘가 원래 화면 왼쪽에서 얼마큼 떠져 있었는지 레프트 값도 줘야 돼요. 이 타겟의 레프트 값도 확인을 합니다. 열자마자의 타겟의 레프트 값. 포지션 레프트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부모 중에 기본값이 아닌 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지션 레프트 옵셋 레프트 하셔도 왼쪽의 거리는 똑같으니까 옵셋 레프트 해도 됩니다. 포지션 레프트 해도 되고 옵션 레프트 해도 되고 자 저걸 얘한테 값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의 위드로 변수명 어디에 있는 거? 타겟의 위드로 얘의 레프트 값을 얘의 레프트 값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제 제정신 차리고 다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고정이 되는지 볼게요. 잠깐만요. 콘솔에 에러 있나 좀 보겠습니다. 포지션. 잠깐만요. 타겟 지정이 없구나. 대상이 없네요. 타겟의 포지션 레프트. 우리가 타겟의 옵셋 탑값을 구해오는 것처럼 타겟의 지금 포지션 레프트에서 원래 위치의 레프트 값을 구해오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타겟의 원래 레프트 값이 0이었어?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포지션 레프트 값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어설프게 고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얘가 다시 돌아올 때 위치가 다 틀어지고 있죠. 특값부터 확인 좀 해볼게요. 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새로 진행할게요. 지금 제가 변수에서 누굴 지정한 거였냐면 얘가 원래 레프트 값이 몇이냐라는 걸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레프트 값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요. 애초에 얘가 가운데 있게끔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레프트 값은 뺄게요. 레프트 값을 빼고요. 애초에 가운데 이게 픽스드로 돼 있을 때 픽스드 돼 있는 녀석을 가운데 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레프트 값 주지 않을 거예요. 레프트 값을 50%로 해놓고 화면의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이 위드까지는 잡아주고요. 이리로 올라가볼게요. 위드? 위드도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CSS에서 조금 커버하려고요. 위드도 뺄게요. 위드도 안 구해와도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할 거거든요. CSS 가볼게요. CSS에 가서 여기에 픽스들을 바꿀 때 여기 안에다가 이걸 다 적는 것보다 이 타이밍에 타겟의 컨텐트에다가 액티브를 넣을게요. add class 해서 스크립트를 최대한 좀 줄이려면 CSS가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add class에서 active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부모한테 넣는 게 효율적이겠는걸? 타겟에 넣을게요. 타겟에 액티브를 넣는 걸로 바꿔볼게요. 왜냐면 액티브가 있으면 타겟의 컨텐트의 포지션이 지금 픽스드 탑값 400 저거는 스크립트로 바꿀 거고요. CSS에서는 어떻게 해놓을 거냐면 위에 올라가 볼게요. 타겟에 액티브가 있으면 그 안에 컨텐트에 지금 위드가 이제 100%가 아니라 위드가 500픽셀 부모가 만들어준 거 500픽셀을 그 다음에 얘가 레프트 값이 50%고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슬레이트 x에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정 가운데 잘 있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타겟에 우리가 지정한 양보다 스크롤이 많으면 타겟에다가 액티브를 추가하고 있고 액티브가 들어오면 너비와 레프트와 트랜스폼 값을 조절해서 가운데 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려올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면 이제 여기에서 볼게요. 타겟에 줬던 클래스명은 빼버리고 remove 다시 스크롤 줄여서 지금 위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을 다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됩니다. 그죠? 탑 값을 다시 오토로 풀게요. 탑 값을 다시 오토로 줬던 걸 이렇게 빼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만 보더라도 일단 고정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위치 잡아서 우리가 스크롤하면 움직이는 것까진 돼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거냐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콘솔의 에러는 없고 내려볼게요. 살살살살 내려서 내가 지정한 것보다 많으면 이제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됐습니다. 고정이 됐는데 더 넘어갈 때 더 넘어가는 건 지금 아직 안 했어요. 계속 고정을 하고 했고 얘가 줄어들면 이렇게까지는 됐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문제는 얘는 이제 밑에 내용이 더 있으면 얘가 계속 걔를 가리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섹션 4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저기에서 이제 통째로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메모장에 썼던 뭐를 써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거 스크롤 양을 지정한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해서 섹션 4를 가리기 전까지 그 타이밍에는 다시 원 상태로 복원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줄일 때는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얘를 이제 지나갈 때 더 만들면 이라고 해서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크롤을 해도 밑에 거에 겹칠 정도로 얘가 아직도 고정이 돼 있어요. 저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쯤에서는 다시 본 내용하고 같이 위로 스크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메모장에서 많이 했을 때 안에서도 더 많이 하면 입니다. 더 많이 하면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if문은 400보다 많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둘로만 있습니다. 그러면 400보다 많은 거 안에서 이 조건문 안에서 또 조건문을 작성해서 여기에 if문이 또 있습니다.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필요해요. 400보다 많으면 할 일 안에 조건문을 하나 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스크롤 양이 400보다 더 많으면이에요. 그죠? 아까 여기 타겟의 OST가 아까 1100 정도 잡히고 있었고 꼴딱 넘어가는 타이밍은 요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3이 저기. 근데 저거보다 400 정도 뺀 요 수치, 요 때부터 우리가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많이 스크롤을 하면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거보다 스크롤이 좀 더 많으면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더 지나가는 타이밍은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상단에 도달하면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요 원래 있던 얘가
화면에 딱 도달하면, 근데 딱 도달하면 너무 딱 도달해도 뭐 나쁘진 않겠는데, 그래도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높이가 있었거든요. 이 높이가 아까 400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패딩 탑까지 포함해서 안에 높이가 100이었으니까 400의 높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400보다 아까 400을 뺐었으니까 빼지 않고 그냥 얘를 써도 되겠네. 여기에서 요거보다 많으면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아까 1100 뭐 77인가 그 정도 나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기 아까 1177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 저게 딱 도달한 타이밍에서는 같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요게 다시 작동하는 거죠. 얘를 다시 복사해서 이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다음에 코드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여기 똑같은 코드가 있으니까 무식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넣어주세요. if문 안에 if문이 더 들어와서 스크롤 양이 여기로 치면은 한 8, 900 그죠? 1100에서 한 700 정도 되겠네. 스크롤 양이 700 정도일 때 고정을 했다가 더 많이 해서 스크롤 양이 1100 이상 이 섹션 3가 꼴딱 넘어갈 타이밍 정도 되면 다시 얘를 고정을 풀고 탑값 줬던 것도 풀어버리고 본 내용과 같이 올라가라고 했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한번 봅시다. 자, 스크롤 내려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더 많으면 얘가 원래 자리로 가라고 했거든요. 원래 자리로 가면 저렇게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요거.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메모장에 썼던 얘입니다. 패딩을 이용해서. 부모한테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금은 패딩이 아래쪽에 있는 상태거든요. 검사를 해보면 누구한테 타겟에 보면 타겟에 패딩 바텀이 300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패딩 탑으로 해주면 이 요소의 앞쪽에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아래쪽에 패딩이 있으니까 제가 위에 한꺼번에 확 올라간 느낌이 돼버리는데 이 패딩을 여기 앞쪽으로 타겟의 앞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패딩을 따로 안 빼줘도 되겠는걸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선 또 누구한테 가서 타겟에 가서 얘한테 가서 패딩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CSS에 할 일이 좀 늘어날 것 같네요. 일단 여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안 하고 CSS로 할 부분이 있으면 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스크립트가 할 일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무식하게 먼저 써보고 더 많으면 얘가 패딩을 타겟에 CSS 속성 중에 패딩 탑 값을 300으로 원래는 아래에 있던 걸 이제 위로 옮긴 거죠. 패딩 바텀을 원래는 300이 있었던 걸 0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한해 할 일입니까? 스크롤 양이 400보다 많은데 더 많이 해서 섹션 3가 상단에 닿을 쯤에는 다시 원래 위치로 푸는데 그냥 원래 위치로 풀어버리면 패딩이 아래에 있던 상태로 풀어버리니까 위로 휙 올라가니까 이 상태에선 패딩이 위에 있는 상태로 고정을 아니지 원래 자리로 돌리자라고 한 거예요. 스크롤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에도 패딩을 조절하는 게 들어오긴 해야 되구나. 자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스크롤 내리고 있어요. 스크롤 내려서 네,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정한 값 이제 탑 요 섹션이 꼴딱 넘어가는 타이밍이 곧 됩니다. 요 타이밍이 될 거란 말이죠. 되면 얘가 위에 패딩을 이용해서 이제 내용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살짝 느낌이가 이 타이밍이 늦네요. 타이밍이 늦어요. 이거 좀 뺄게요. 100 정도만 더 뺍시다. 요게 낫겠어요. 내리고 지금 다시 올리는 거는 아직 안 짰어요. 지금 이 부분이
새로 고침한 상태에서 내리는 것까지는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내려서 여기까지는 커버가 됐어요. 이제 문제는 다시 올리는 거예요. 다시 올려서 고정을 할 때, 이때는 지금 뭐예요? 스크롤 양이 400보다 줄어든 시점입니다. 요거의 반대. 그러면 요거의 반대에서도 되돌릴 때 이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요거가 여기에도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짜다 보니까 CSS에서 해야 될 일이 눈에 이제 좀 보이네요.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내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내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진행할게요. 스티키 노에 거기 있냐? 잠깐만요. 아, 이때는 패딩이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얘를 돌려야지. 0. 아래 열자마자는 우리가 아래쪽에 패딩이 있었으니까 얘를 돌려놓습니다. 400 이하일 때요. 스크롤 양이 400 이하일 때. 다시 봅시다. 내려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정한 스크롤량보다 많으면 픽스드 들어와서 고정이 띵 될 거고, 더 많으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줄이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가 되겠네요. 총 3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지금 일단 완료는 했는데 여기에서 CSS가 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스크립트의 양을 줄여볼까 합니다. 자, 이 부분 여기 타겟의 컨텐트의 얘가 이게 언제 스타일이냐면 타겟에 액티브가 없을 때의 원래 상태의 스타일이에요. 그죠? 타겟에 액티브가 없을 때 원래 상태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렸을 때 타겟에 액티브가 있으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지금 박스 친 부분은 CSS에다가 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클래스명만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할 수 없네요. 여기는 케이스가 달라요. 얘는 그냥 이 스크립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타겟에 클래스명 XP가 없을 때 스크롤을 더 많이 해서 내려갔을 때는 위에 패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 스크롤 줄여서 400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는 아래 패딩이 있는 거니까 이건 CSS 커버 못하고요. 박스 친 부분, 이 부분은 CSS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얘가 타겟 부모한테 액티브가 있을 때 컨텐트의 스타일이에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픽스드가 있고 400 여기에 잠깐만요. 400이라는 수치는 상황 따라서 나타난 타이밍 어차피 여기도 그냥 숫자를 썼으니까 얘도 CSS에 가도 되겠네요. 상황 따라 이 탑값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스크립트에 고정되어 있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빼는 걸로 해서 유연성이 있으니까 두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여기도 포지션 픽스드에 400 이게 타겟의 컨텐트 타겟의 액티브가 있을 때 얘의 스타일이에요. 포지션 픽스드 포지션 픽스드 탑값이 400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밑에 안 써도 되는 거죠. 화면과 같이 써주십시오. 컨텐트의 포지션 픽스드 400이라고 해줬어요. 그러자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에 가서 그러면 이제 얘 지울게요. 픽스드 400은 다 지워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타겟에 액티브가 없을 때 원래 위치는 탑의 얘 포지션의 렐러티브고 탑이 오토고 그거는 기본 여기에 가서 포지션 relative 탑 값은 오토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타겟의 컨텐트에 부모한테 액티브가 있으면 픽스드의 탑 값이 고정돼서 내가 원하는 위치 상단에서 이 거리에 고정을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풀어줘야 돼요. 풀어서 오토로 되게끔. 그러면 스크립트에 가서 렐러티브하고 오토 있던 부분은 다 지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립트에 가볼게요. 렐러티브하고 오토 있던 부분은 지웁니다. 여기도 렐러티브하고 오토 돼 있던 부분은 지울게요. 네, 스크립트가 조금 더 간결해졌군요. 일단은 네, 의도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스크립트 양이 줄었네요. 네.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더 줄일 여지는 없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